안녕하십니까, 낚시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스마트폰 앱을 켜보니 기압계는 분명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은 쾌청하고 바람도 적당해서 오늘 제대로 손맛 보겠다 싶어서 출조를 했는데 웬걸, 찌는 하루 종일 말뚝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친 듯이 들어오던 입질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미스터리, 낚시꾼 열에 아홉이 솟고 마는 기압 상승의 함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남들은 꽝치는 날 여러분만 짜릿한 손맛을 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기압은 무조건 오를 때가 최고지라고 믿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진짜 조과를 원하신다면 잠시 그 믿음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낚시꾼들 사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격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색이 탁하면 붕어가 경계심을 푼다거나 미온 뒤에는 활성도가 살아난다 같은 말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믿음 중 하나가 바로 기압에 관한 것입니다. 고기압은 맑은 날, 물고기 활성도 최고, 저기압은 흐린 날, 입질 뚝. 이 공식은 거의 모든 낚시꾼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쉽고 또 어떤 날은 신기하게도 딱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기압계의 화살표가 위로 향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완벽한 조건 속에서 처참한 조과를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꿎은 채비 탓, 미끼 탓, 포인트 탓을 하지만 정작 진짜 원인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상승하는 기압 자체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잘못된 믿음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함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안정된 고기압의 덫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며칠째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압계는 꾸준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죠. 낚시꾼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날입니다. 편안하게 낚시할 수 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물고기에게는 최악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고기는 기압 변화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특히 불에를 가진 어종들은 기압 변화에 따라 불에를 수축하거나 팽창시키며 수심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기압이 며칠 동안이나 아무런 변화 없이 높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으면 물고기들도 그 상태에 완벽하게 적응해 버립니다. 굳이 먹이 활동을 위해 상하 운동을 활발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따뜻한 아랫목에 배부르게 누워있으면 꼼짝도 하기 싫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에게는 안정이 최고의 조건이지만 물속 생태계에서는 변화가 곧 활력의 신호탄입니다. 안정된 고기압은 물고기들의 활성도를 최저로 떨어뜨리는 수면제와도 같습니다. 이 안정된 고기압 상황이 왜 안 좋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높은 기압은 보통 맑은 날씨를 동반합니다. 쨍한 햇볕이 수면을 그대로 뚫고 들어오죠. 물고기, 특히 붕어나 베스 같은 어종들은 기본적으로 상위 포식자를 경계하는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 물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상황에서는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신처나 수심 깊은 곳에 바짝 엎드려 숨어버리는 것이죠. 낚시꾼의 눈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그림 같은 풍경이 물고기에게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전쟁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게다가 안정된 고기압 상태에서는 바람도 거의 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물의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이는 용존 산소량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물고기의 활성도는 용존 산소량과 직결되는데 산소가 부족한 물속에서 활발한 먹이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낚시꾼이 보기에 완벽한 그림 같은 날은 물고기에게는 경계심 최고, 활성도 최저의 삼중고를 겪는 최악의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급격한 기압 상승의 쇼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을 하십니다. 기압이 오르면 좋다고 했으니 빠르게 오르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태풍이나 저기압이 지나간 직후 기압이 수직에 가깝게 치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낚시꾼들은 이제 대박이다를 외치며 낚싯대를 던지지만 결과는 참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잠수부가 아무런 감압 절차 없이 빠르게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들은 급격한 압력 변화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불에는 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관이라 급격한 기압 상승은 불의 급격한 수축을 유발합니다. 물고기는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안정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먹이를 찾아 돌아다닐 물고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비상사태인 셈입니다. 우리는 입질을 기다리지만 물고기들은 바위 틈이나 수초 아래에서 압력 쇼크로부터 회복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급격한 기압 상승이 주는 충격을 우리 인간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해발 고도가 0m인 해변에 있다가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수천 미터 높이의 고산지대로 옮겨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귀가 먹먹해지고 머리가 띵하고 숨이 가빠오는 고산병 증세를 겪게 될 겁니다. 이런 컨디션에서 산의 진미를 차려준들 입맛이 돌까요? 아마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 겁니다. 물고기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급격한 기압 변화는 우리가 겪는 고산병과 유사한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입니다. 낚시꾼이 던져주는 화려한 미끼는 고산병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내미는 기름진 통닭과도 같습니다.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기압 그래프가 가파른 오르막을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입질의 신호가 아니라 물고기들이 지금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오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회복기에는 아무리 좋은 미끼를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두 가지 함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정된 고기압과 급격한 상승.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입질이 터지는 진짜 골든타임일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정답은 변화 후 안정 또는 완만한 변화입니다. 즉, 급격하게 상승했던 기압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상승을 멈추고 서너 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때가 바로 물고기들이 압력 변화에 대한 적응을 끝내고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쇼크 상태에서 회복한 물고기들은 그동안 굶주렸던 배를 채우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왕성한 식욕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피딩 타임의 시작인 것이죠. 기압계의 화살표가 상승을 멈추고 옆으로 눕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가 진짜 승부를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골든타임은 아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때입니다. 기압 그래프가 마치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하루에 걸쳐 아주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물고기들에게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긍정적인 자극제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들은 압력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날씨가 맑아지고 수온이 오르는 등 주변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때 물고기들의 활성도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최고조를 향해 달려갑니다. 낚시꾼 입장에서는 이런 날이 정말 최고의 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한 입질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폭발적인 입질은 아닐지라도 지루할 틈 없이 꾸준히 손맛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낚시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승이라는 방향이 아니라 그 속도가 얼마나 완만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반대로 저기압에 대한 오해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기압은 낚시꽝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점에는 물고기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입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기 직전 기압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많은 어종들이 마지막 만찬을 즐기려는 듯 폭발적인 입질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스와 같은 포식 어종들은 이런 기압 변화를 사냥의 기회로 삼습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수면이 어두워지고 작은 물고기들의 경계심이 풀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기압으로 향하는 그 과도기는 짧지만 강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저기압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낚싯대를 접는 것은 아주 큰 기회를 놓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기압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도 의외의 조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흐리고 이슬비가 내리는 날을 생각해 보시죠. 기압은 낮은 상태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됩니다. 이런 날은 낚시꾼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물고기에게는 천국 같은 날일 수 있습니다. 수면이 어두워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기 좋고 수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수중에 녹아드는 산소량도 풍부해집니다. 경계심이 완전히 풀어진 물고기들은 대담하게 연안 가까이까지 접근해 먹이 활동을 합니다. 특히 이런 날 대물붕어가 곧잘 낚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깊은 곳에 숨어있던 녀석들이 저기압이 만들어준 안전한 환경을 믿고 과감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저기압은 꽝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급격함이지 기압이 높고 낮음 그 자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스냅샷과 트렌드류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낚시꾼들은 출조 직전에 스마트폰을 열어 현재 기압, 즉 스냅샷 정보만 확인합니다. 현재 기압 1010 헥토파스칼, 상승 중. 이 정보만으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이라는 것이 지난 이틀 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아주 조금 반등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난 이틀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이제 상승세가 거의 꺾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승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며 조과에 미치는 영향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는 이제 막 입질이 시작될 수 있는 긍정적 신호이지만 후자는 이미 피딩 타임이 끝나가는 막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압값 하나만 보는 것은 주식 차트의 마지막 봉 하나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렌드, 즉 추세를 읽어야 합니다. 최소한 지난 24시간, 길게는 48시간 동안의 기압 변화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날씨 앱은 시간대별 기압 변화를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프가
V자 형태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인지, 아니면 완만한 유자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혹은 산 정상처럼 뾰족하게 솟았다가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완만한 유자 형태로 저점을 통과하며 서서히 상승하는 그래프가 보인다면 그날은 최고의 조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반면 에베레스트 산처럼 가파르게 솟아오른 그래프의 꼭대기에 있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며 기압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편이 현명합니다. 이제부터 낚시 전날 밤에는 내일 아침에 기압 숫자 하나가 아니라 지난 하루 동안의 기압 그래프 전체를 보면서 전략을 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기압의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20 헥토파스칼 이상이어야 고기압이지 와 같이 특정 숫자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의 고기압과 겨울철의 고기압은 그 기준 수치부터가 다릅니다. 해안 지역과 내륙 상한 지역의 평균 기압도 다르죠. 중요한 것은 1022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지역의 평균 기압을 기준으로 현재 기압이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변해왔는지를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평균 기압이 1000 헥토파스칼인 지역에서 현재 기압이 1005 헥토파스칼이라면 비록 숫자는 낮아 보여도 그 지역 기준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고기압 상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절대적인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낚시하는 그 지역의 기압 패턴을 꾸준히 관찰하고 데이터를 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도 기압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고기압은 활성도 상승 공식은 주로 붕어와 같은 온순한 어종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스 가물치, 메기와 같은 포식 어종들은 오히려 약간의 혼돈과 변화를 더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기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날씨가 굳어지는 시점은 작은 물고기들이 혼란에 빠지는 때입니다. 포식 어종들은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사냥에 나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지에 따라 기압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붕어 낚시를 간다면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안정된 날을 고르는 것이 좋고, 베스 루어 낚시를 간다면 오히려 기압이 뚝 떨어지기 직전에 흐린 날이 대박을 터뜨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를 하나의 공식에 꿰어 맞추려는 시도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기압만큼, 어쩌면 기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기압이 아무리 완벽한 패턴을 그리고 있더라도 차가운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댄다면 조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찬바람은 표층 수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물고기들은 곧바로 몸을 웅크리며 활성도가 급감합니다. 반대로 봄철의 따뜻한 남동풍이 살랑살랑 불어주는 날은 기압이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의외의 호조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바람은 표층 수온을 높여주고 물의 대류를 일으켜 용존 산소량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압계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풍향과 풍속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압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바람의 조건이 좋다면 충분히 출조를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압은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수온 역시 기압의 영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변수입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늦가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압이 교과서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더라도 밤사이 수온이 몇 도씩 뚝 떨어졌다면 물고기들은 먹이 활동을 중단하고 월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런 날은 아무리 좋은 채비를 던져도 입질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반대로 이른봄 해빙기에 기압은 낮고 불안정하지만 며칠간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어 수온이 1, 2도라도 올랐다면 어떨까요? 물고기들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본격적인 먹이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가 바로 대물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낚시는 기압, 바람, 수온, 물색 등 여러 가지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기압이라는 단 하나의 퍼즐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낚시 전날 밤에 날씨 앱을 켜고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시간별 예보에 있는 기압 그래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24시간의 흐름을 보세요.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완만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기압이 급하게 올랐다면 오전 낚시는 과감히 포기하고 기압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오후 늦게 출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칠째 기압이 너무 변화 없이 안정적이었다면 오히려 기압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는 다음 날 새벽을 노리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압의 히스토리를 보면 언제 낚싯대를 던져야 할지, 언제 쉬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현장에 도착해서도 관찰을 멈추면 안 됩니다. 앱에서 본 정보는 어디까지나 넓은 지역의 평균값일 뿐입니다. 내가 낚시하는 저수지나 강은 주변 지형의 영향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나무잎이 어떻게 흐르는지, 수면의 물결이 어떤 방향으로 치는지 보면서 실제 바람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손을 물에 담가보며 어제보다 물이 차가워졌는지 아니면 미지근해졌는지 직접 느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에 다른 낚시꾼들이 있다면 그들의 조과를 슬쩍 살펴보는 것도 좋은 정보가 됩니다. 모두가 입질 없이 지루해하고 있다면 지금이 물고기들의 활성도가 떨어진 타이밍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이런 현장에 살아있는 정보와 내가 미리 파악해온 기압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비로소 정확한 상황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압 트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낚시 계획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주말이니까, 시간이 났으니까 낚시를 갔다면 이제는 기압 그래프를 보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가 황금 시간이겠군 하고 예측하고 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꽝칠 확률이 높은 시간을 피하고 입질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주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훨씬 더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연현상을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률 높은 날을 골라서 가는 것과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가는 것은 조과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보와 고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기압에 대한 이해는 포인트 선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기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물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날 탁 트인 넓은 공간에 채비를 던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고기들은 압력 변화를 피해 수심이 깊은 골짜기나 큰 바위 밑 혹은 수초가 빽빽하게 자란 곳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날에는 포인트를 과감하게 바꿔 물고기들이 안정감을 느낄 만한 은신처 주변을 직접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압이 안정되고 활성도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날에는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회유하는 길목이나 넓은 공터 같은 곳을 노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압의 상태를 통해
물고기의 예상 위치를 추측하고 그에 맞는 포인트를 선정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기압이 물고기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기압이 떨어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많은 곤충들이 수면 가까이 낮게 날아다닙니다. 이는 물고기들에게 엄청난 사냥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으나 작은 플랑크톤 같은 수중 생물들도 기압과 수온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활동 범위가 달라집니다. 결국 물고기는 먹이를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기압의 변화가 물고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켜 간접적으로 물고기의 행동 패턴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낚시는 이처럼 거대한 자연의 순환고리 속에서 하나의 현상을 읽어내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단순히 찌 하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압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생태계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과 교감하는 낚시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경험 데이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원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주 가는 단골 저수지는 그곳만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를 다녀올 때마다 간단하게라도 낚시 일지를 써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날짜, 날씨, 기온, 풍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날의 기압 변화 그래프의 모양을 캡처해두고 그날의 조과를 함께 기록해두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1년, 2년 쌓이다 보면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여러분 자신만의 필승 공식기 만들어질 겁니다. 아, 우리 저수지는 기압이 V자로 반등하고 북동풍이 불 때 조과가 좋았지. 와 같은 살아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결국 자신만의 현장 경험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낚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기압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결국 핵심은 상승이라는 단어 하나에 속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압의 방향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와 안정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최고의 날이라고 믿었던 급격한 기압 상승의 순간이 사실은 물고기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거나 이미 모든 잔치가 끝난 뒤늦은 순간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친 기압 트랩의 실체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랬구나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기압계를 볼 때 현재 숫자나 화살표 방향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지난 24시간 동안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낚시의 세계가 열릴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다음 출주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기압과 조과가 전혀 맞지 않았던 가장 황당했던 날은 언제였나요? 그날의 생생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